정말 미안해, 언니. 도윤이가, 도윤이가 형부. 수진의 떨리는 고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였어, 언니. 정말 사고였다고. 그날 밤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과연 정희는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가을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자리한 낡은 2층 집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5살 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 준호를 위한 아침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세요. 정희는 80이 넘은 시어머니 앞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죠. 고생이 많구나, 정희야.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22년 전 이 집으로 시집 온 이후 정희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정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정을 꾸려왔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관문이 열리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수진아. 정희의 친동생 수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43살 수진의 얼굴은 눈물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갈 곳이 없어. 정말 죄송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집 안으로 이끌었죠. 무슨 소리야, 이 바보야. 여기가 내 집이지.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은 평생 결혼을 거부하며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도윤이라고 해. 6개월 됐어. 수진은 아기를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도윤이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참 예쁘네. 아빠는? 없어. 그냥 없다고 생각해줘.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왔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 역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형부,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가족인데.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남편의 어색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죠. 형부, 정말 감사해요. 빨리 자리 잡고 나갈게요. 천천히 해. 도윤이도 있고. 준호는 아기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냥 가족 간의 어색함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도윤이를 재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과 도윤이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동생과 조카를 돌보는 일에 점차 익숙해져 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빨래할게. 괜찮아, 수진아. 넌 도윤이만 잘 돌봐. 정희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그날 오후 정희는 도윤이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의 몸을 조심스럽게 씻어주던 중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이의 오른쪽 발목 위쪽에 동그란 점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었죠. 정희는 그 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가? 정희는 수진에게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점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정희는 남편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수진과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여보, 발에 점 있잖아. 오른쪽 발목 위에. 갑작스러운 정희의 말에 준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도윤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더라고. 신기해서.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역시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죠. 흔한 일이야. 사람들 점 위치가 비슷한 경우 많거든. 준호는 성급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일찍 들어갈게.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평소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준호가 8시에 방으로 들어가는 건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점과 준호의 점이 자꾸 머릿속에서 겹쳐졌거든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도윤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처음 봤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썹의 모양, 코끝의 생김새, 입술의 선.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설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준호가 씻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발목 위에 도윤이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어요. 여보, 그 점 언제부터 있었어? 뭔 점을 그렇게 신경 써?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나가버렸죠. 정희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아기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게 되었거든요. 코끝의 모양,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심지어 울음소리까지도.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정희의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나자 정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기를 볼 때마다 남편 준호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은 이제 정희의 상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도윤이가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는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언니, 오늘 도윤이 예방접종 받으러 가야 해. 수진이 말했지만 정희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다른 곳에 쏠려 있었거든요. 언니? 응. 예방접종. 정희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도윤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정희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정희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남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평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잠깐만. 정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비밀번호는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열리자 정희는 먼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메시지들은 대부분 회사 동료들과의 업무 관련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뭐야?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거든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였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해요. 말했잖아.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계좌번호 다시 보내줘. 정희는 휴대폰을 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형부,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남자애예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혹시 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절대 모르게 할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정희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임신과 관련된 대화였고 준호가 수진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확인하자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형부,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 15일이에요. 병원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에요. 언니 눈에 띌까봐. 그럼 돈은 미리 보내둘게. 부족하면 바로 연락해. 정희는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다녀왔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 잘 맞았어. 도윤이가 울지도 않더라고.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에게는 그 미소마저 가짜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응? 왜? 도윤이 아빠가 정말 없는 거야?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희는 동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내 폰이 여기 있네.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했나 봐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도윤이는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여보,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정희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22년간 믿어왔던 남편과 평생 의지해온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 때문에 정희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도윤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의 아빠가 내 남편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신 후 정희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도윤이를 재우러 들어간 상태였어요. 도윤이 말이야. 도윤이가 왜? 혹시 당신 아들이야? 정희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솔직하게 말해줘. 도윤이가 당신 아들 맞지?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발의 점이 똑같아. 얼굴도 당신을 닮았고. 그리고 정희는 휴대폰에서 본 문자 메시지들을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당신이 수진이한테 돈 보낸 거 알아?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22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럼 왜 돈을 보냈어? 왜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도와줬어? 그야. 처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수진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도윤이 아빠가 누구야?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 대답해. 도윤이 아빠가 준호야,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언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희야, 진정해. 아이가 깨잖아. 준호가 말했지만 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언니. 수진이도 나가. 그 아이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정희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도윤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정희야, 내가 너무 심했어. 준호가 정희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심해? 내가 심하다고? 배신당한 사람이 나인데?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도윤이를 안고 울었고 준호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죠.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말 확인해야겠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도윤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몰래 따라가서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밤늦게 준호가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22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큰 소동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지는 도윤이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준호는 일찍 출근한다며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집의 짐이 되는구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 정희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아빠가 누구야?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야. 이름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정희는 동생의 거짓말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수진이 도윤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사이 정희는 동생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도윤이의 건강보험증과 각종 서류들이었어요. 정희는 그 중에서 출생신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혈액형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의 혈액형은 AB형이었어요. 그런데 수지는 O형, 정희 자신도 O형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남편 준호의 혈액형을 떠올렸어요. 준호는 A형이었죠. 이럴 수가. O형인 부모에게서는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희는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도윤이의 아버지는 A형이나 B형이어야 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다녀왔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수진아, 너 혈액형이 뭐지?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O형이야. 언니랑 같잖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AB형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 O형인 엄마에게서 AB형 아이가 나올 수 없거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서며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가지 마. 이번엔 끝까지 들어볼 거야. 정희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도윤이 아빠가 준호지? 아니야. 정말 아니라니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왜 울어? 왜 혈액형 이야기만 나오면 당황해? 언니.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말해. 당장 말하라고.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마침내 무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뭐가 미안해? 도윤이가 형부. 수진의 고백에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고였어, 언니. 정말 사고였다고. 그날 밤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형부도 언니가 유산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했거든. 우리 둘 다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배신할 생각은 정말 없었어. 하지만 임신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형부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나는 언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정희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친정 빈 집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동생이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밤늦게 도착한 시골집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친정 시골집에서 혼자 지낸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 일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수진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휴대폰에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준호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어머니, 도윤이가 많이 아파. 아토피가 심해져서 밤새 긁어서 피가 날 정도야.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도윤이는 죄가 없는 아이였어요. 병원에는 갔어요? 갔지. 근데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없으니까 어쩔 줄 모르더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정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도윤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 봤을 때 그 작고 여린 모습, 자신을 보고 웃던 그 순간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조금씩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멀리서 수진이 도윤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도윤이의 얼굴과 팔에는 빨간 상처들이 있었고 수진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더 좋은 약은 없을까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언니, 언니가 왜 여기에? 도윤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말자. 도윤이부터 보자.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새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아토피 때문에 상처투성이인 작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프구나. 정희가 도윤이의 손을 살짝 만지자 아기가 정희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죄가 없어. 정희는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는 정희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수진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는 병원 복도에서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아이들도 주변 분위기를 느낀다나 봐요. 수진의 말을 듣고 정희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아프게 된 거였어요. 집에 가자. 언니, 집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자. 내가 도와줄게. 정희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도윤이 때문이야. 이 아이는 우리가 지켜줘야 해.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잘 돌아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다. 도윤이 약 발라주자. 정희는 아기에게 연고를 발라주며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준호와 수진에 대한 배신감은 남아 있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밤늦게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에서 도윤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남편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 앞에서 어른들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어요. 괜찮아, 도윤아. 이제 아프지 말자. 정희는 잠든 아기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사랑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희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도윤이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준호와는 마주쳐도 말을 섞지 않았고 수진과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집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윤이의 아토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정희가 정성스럽게 돌봐주니 밤에 우는 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사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수진이 잠자리에 든 후 준호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정희는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있어.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 말해봐. 또 무슨 변명을 할 건데? 변명이 아니야. 진짜 이유를 말하려고. 준호는 정희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유산했을 때 기억나? 1997년 겨울이었지.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 생긴 아이를 잃었던 때였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해? 그때 나도 정말 힘들었어. 너만큼이나.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침대에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도 내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 동생이랑 그런 짓을 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마셨어. 수진이도 내 걱정 때문에 와서 같이 마셨고 둘 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수진이는 내가 너무 걱정된다고 울고 나는 어떻게 너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거야. 수진이도 나도 정말 후회했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던 거고. 준호의 고백을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럼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땠어? 미칠 것 같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지우자고 했어.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 이미 생명이 된 걸 어떡해. 그래서 돈을 보내고 병원비를 댄 거야? 응. 수진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았어.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당신 동생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까지 생겼다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야. 정희는 무릎 꿇고 우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는 거야. 왜 나 혼자만 모르게 했어? 죄송해. 정말 죄송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22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나도 그때 아이를 잃고 힘들었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그런데 내 남편은 내 동생과 내가 아이를 잃은 바로 그 시기에 정희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정말 찢어질 것 같다고. 정희는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나 혼자 그 아픔을 견뎌내고 있을 때 당신들은 서로 위로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뭐라고 말할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됐어. 나도 지쳤어.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집을 나가줘.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정희야, 제발. 도윤이는 내가 키울게. 그 아이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와 수진 그리고 도윤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도윤이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어. 수진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아토피도 많이 나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 10달이 된 도윤이는 이제 옹알이도 하고 정희를 보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언니, 나 일자리 하나 구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동네 마트에서 계산일이야. 시간은 오전에만 하고. 그래, 좋은 일이네. 정희는 동생을 격려해줬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도윤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정희가 아기를 돌봐주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세를 질 순 없잖아.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지. 정희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윤이를 키우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용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도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도윤이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도윤아, 예쁘지? 정희가 말하자 도윤이가 정희를 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과거는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기쁨이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어요. 정희야. 준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왜 여기에? 도윤이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봐도 될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준호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많이 컸네. 정말 많이 컸어. 응.
잘 키워줘서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정희야, 나는. 그만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정희가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도윤이가 크면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줄 거야. 그때 도윤이가 원하면 만날 수 있게 해줘. 정희야. 그게 이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도윤이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돌잔치 때 주려고 준비했던 건데. 정희는 선물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나는 이만. 준호가 돌아서려는데 정희가 불렀어요. 준호야. 응? 잘 살아. 건강하게. 준호는 뒤돌아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도윤이와 함께 바닷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도윤아, 저기 바다 봐. 도윤이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도윤이도. 도윤이가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희는 수진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준비하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언니, 도윤이가 클 때까지는 함께 살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는 그때 생각하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정희는 도윤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걸.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잠든 도윤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분명히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